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전 정부에서 전 정권에서 시작된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뷰까지 말씀을 하셨던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그 수사는 온 국민들이 수백만 시민들이 촛불을 들면서 분노에 차서 촛불을 들었던 것에 기반해서 수사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서 하고 있는 수사는 당쟁 과정에서 또는 정쟁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걸 가지고 그걸 부풀리고 또 늘려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다.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이 점 말씀드리고 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중앙지검에 배당을 했던데 이 사안 총장님께서 보고를 받고 무겁게 받아들였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총장님 생각 좀 간단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의원님께 저는 검찰총장 임기 동안에 감찰총장 말을 듣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현직 검사 중에서 검사나 검찰 수사관 구성원에 대해서 지금껏 수사해서 구속하고 형사처벌한 사람 중에 제가 주임검사로서 가장 많은 일을 했을 겁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검사는 자기 손이 깨끗해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단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발장을 내셨으니 그 고발장을 중앙지검 감찰을 담당하는 형사 일부에 배당을 했고 그리고 대검에서도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감찰 특히 그 고위직 검사에 대한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당을 해서 수사와 감찰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사안 중에서 저희가 의원님도 관련된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인척 간에 서로 지금 분쟁 관계에서 나온 주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에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 감찰 수사에 착수를 하실 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몇몇 기자들한테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정섭 차장이 카톡 친구인데 카톡을 나갔다가 새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서 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몇몇 기자들한테 왔습니다. 이건 스마트폰을 전화기를 바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강제 수사까지는 지금 아니겠지만 이정섭 차장 책임이 있는 고위 검사신이 좀 임의 제출을 받아서라도 확보를 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PPT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이게 202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입니다. 이정섭 차장과 그 가족, 친지들이 지인들도 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고급 리조트에서 초대를 받아서 접대를 받는 모습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제가 지금 얼굴을 가린 분, 이분이 호스트입니다. 초대를 한 주체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우리나라 재계 서열 10위 안에 가뿐하게 들어가는 국내 굴지의 재벌의 부회장이십니다. 또 이분이 회장을 위해서 아주 그냥 몸을 던져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회장님이 사고를 쳤을 때 이분이 몸을 던져서 해결을 하시고 그래서 징역도 살고 나오신 분입니다. 일종의 이 그룹의 재벌의 해결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저 왼쪽 하단을 보시면 이 재벌, 이 그룹을 이정섭 차장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를 해왔습니다. 2015년부터 거의 매년 해왔어요. 3조 원대 LNG 담합건설사 수사도 해왔고 그룹 소유주 일가의 폭행 사건도 수사를 했습니다. 또 산업용 땡땡에 대한 담합 여부도 수사했고 일감 몰아주기도 수사를 했습니다. 과연 자기가 수사를 했던 그 그룹의 핵심 인물로부터 저렇게
대접을 받는 게 이게 적절한 관계인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총장님께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지금 나온 사람들이 지금 친족 간의 연말 모임을 하는 겁니까? 가족 간의 모임을 사진을 찍어 놓은 겁니까? 아마 친인척 간에 지금 갈등 관계에 있고 분쟁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 나온 자료일 것 같은데 그 친족 간의 가족 간의 사적인 모임 혹시 아닙니까? 사적인 모임이든 야든 누가 호스트가 돼서 누가 저 음식값과 숙박비를 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제가 조금 이따 좀 답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한번 봐주시죠. 네, 이때가 코로나가 한참 기승을 부릴 때입니다. 그래서 5인 이상 식당 예약 안 되고요. 일절 모임 파티 장소로 활용될 수 없고 그 다음에 특히 스키장 완전히 폐쇄가 돼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날 이정섭 차장의 가족은 저렇게 스키장을 완전히 독채로 전세를 내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즐겼습니다. 네, 의원님, 그래서 제가 이걸 혹시 본인이 지금 이렇게 썼는데 이 비용을 지급을 안 했다라는 그런 취지로 지금 물어보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본인들이 지급을 했는데 아니 지급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네. 저렇게 지금 시에서 들어가지 말라고 하고 있는 스키장 아닙니까? 폐쇄한 스키장에. 예. 네, 나중에 조금 더 말씀하세요. 자, 우선 이정수 차장 업무 배제 안 하십니까? 지금 저는 오늘 지금 처음 본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업무 배제에 대해서 바로 판단 내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이재명 대표도 대표지만 지금 쌍방울 기업비리도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 문제 등. 그러면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쌍방울 관련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수사를 받을 때 얼마나 공정하게 또 수사를 받고 있다 하고 수긍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네, 정리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하게 업무 배제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총장. 네, 답변. 말씀드린 그 일주일쯤 된 것 같습니다만 말씀 주신 위장 전입이라든지 사건 조회 문제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기하신 말씀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저는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위장 전입이나 부동산 투기나 세금 체납이나 병역 면탈이나 논문 대필 같은 것이 없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검찰 내부도 검사도 사람이고 또 검찰도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실수도 있고 문제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되는 부분을 정확히 지적을 하고 감찰을 하고 또 바로잡고 개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정감사장이 이정섭 차장이라고 하는 제 눈에서 보면은 사실은 고위검사도 아닙니다. 그 시니어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검사에 대해서 얼마 전까지 부장검사였던 사람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내보이신 자료도 인척 간의 소송과 분쟁 갈등 간에 있을 때 그 자료가 나왔는데 최소한 이런 자료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사적인 부분이니까 차라리 저희들한테 감찰 자료로 이미 고발을 하셨으니 제출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항변도 하나 할 수 없으면서 이렇게 이런 내용을 공개를 하시면 그것은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도 아닌데 작년 1년 동안 검찰의 수사와 재판 업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섭 차장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껏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정거래조사부에 대해서 주로 재벌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수사한 사람입니다. 재벌과 기업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 저도 해봤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작은 먼지도 안 나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제가 아쉽게 생각은 합니다만 의원님이 말씀 주신 이런 내용들은 사적인 문제에서 나온 한 당사자의 주장이라고 하면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충분히 살펴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장님 방금 말씀하신 거 연이어서 제가 좀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이거 징계 현황을 보니까 올해 2월 달에 서울 고검검사 모 검사님이 음주운전을 했어요. 음주운전하면 이 검사 징계 양정 기준에 따르면 최소한 감봉입니다. 네, 근데 견책받고 그냥 퇴직했어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해당 검사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형사 기소해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왜 징계는 이렇게 그리고 됐죠? 징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저는 외부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제가 대검 감찰부장에게 징계 양정 기준을 반드시 지키라. 징계위원회 감찰위원회 가서 반드시 그걸 관찰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찰위원회 내부에 가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음주운전은 0.03%부터 형사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찰위원회에서 외부위원들이 보시고 0.03%를 아주 아슬아슬하게 넘은 것이다. 그리고 그 전날 마신 술로 인해서 점심시간에 숙취운전을 한 것이다. 해당 어떤 취지인지 검사가 대충 알겠는데요. 그럼 다른 공무원들도 그렇게 징계받습니까? 감찰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존중해서 합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이제 정식으로 총장님이 기소해서 형사처벌을 인사청문회 받게 때 하신 했습니다. 말씀 저도 기억하고 있고 감찰총장이라는 말을 듣고 싶다. 절대 외부에서 봤을 때 제 식구 감싸게 한다는 말 싫다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치는 게 없으지 않습니다. 감찰위원회에서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존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요. 예. 총장님 기구잖아요, 사실. 총장님이 감찰위원들 전원 다 임명하시고. 근데 다른 공무원들 그런 특혜를 못 받아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공무원들도 만약에 0.03%를 아슬아슬하게 넘은 경우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시죠. 제가 그 관련해서 계속 좀 여쭤볼게요. 이정섭 검사 건이요. 저는 이제 총장님이 오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얘기를 듣다 보면 점점 오해가 더 생겨요. 이정섭 검사 건 말씀하시면서 이게 이재명 수사를 이 사람이 하지 않았다. 그 답변이 왜 나오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재명 수사를 했던 윤석열 수사를 했던 비위 검사하면 쳐내는 거고 청렴한 검사는 보호해주고 간단한 거 아닙니까? 저도 간단합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형사사건으로 회부되어 있고 감찰을 진행하겠다는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이 검사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냐 마냐 그 답변도 부적절하죠. 지금은 총장님의 직무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총장님이 감찰을 하실 권한도 가지고 있고 의무도 갖고 있는 거예요. 직무 기강 유지하실. 그러니까 총장님한테 잘해달라, 정확하게 하시라라는 취지로 하는 것이지 이게 뭐 이정석 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런 말이 나올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하게 제가 감찰과 수사를 정확하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사진이잖아요. 사진이 저는 사실 놀랐어요. 저는 여기 국감장에서 처음 봤거든요. 근데 자세한 내용은 당연히 조사해봐야 나오는 것이지만 저 사진의 존재만으로도 본인이 수사한 재벌그룹에서 부회장이라고 부르는 사람하고 같이 회합을 한다. 고가의 식당에서. 그리고 시민들 출입이 제한돼 있는 스키장에 가족들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사진이 나온다. 총장이 왜 안 놀라세요? 위원님, 저는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사실은 눈으로 봐서는 정확하게 제가 저도 저도 팩트를 찾는 마찬가지 검사인데, 입장이에요. 예. 저도 현장에서 처음 봤는데요. 제가 총장님이라면 특히나 내가 감찰총장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총장님이라면 놀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그런데 철저하게 제가 그 사진을 조사하겠다. 봤을 때 스키를 타는 사진으로 제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스키를 스키장에- 탔는지 여부가 지금 중요합니까? 아니 지금 스키장을 이용하셨다고 했는데 스키장에 서 있는 사진인지 그 스키장 스키장- 안에 들어가 있는 사진인지 제가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스키장이 이유셨군요. 폐쇄되어 있는데 활용을 자, 했느냐라고 이재명 수사를 말씀하신 했다 안 겁니다. 했다 인사청문회 아니냐 이 답변은 부적절했습니다. 그거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고 봅니다. 사안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저희가 징계 관련돼서 보니까 예전에 충북 여충의 스쿨미투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검사의 비행이 공파 검사의 비행이 문제된 거 기억하시죠? 예,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중학교 교사 2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명으로 수사 재판이 진행이 됐고 그런데 공판검사가 실수를 해서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의 실명이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예. 공판검사가 본인이 실수다라고 재판부에 의견서도 냈고 그때 권익위에서 이거 고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익신고자 보호 위반 의무 위반이다라고 해서 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예. 이 징계 요구를 한 게 21년 12월 달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징계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징계 하겠습니다. 하긴 했습니까? 징계 처분 결과가 어떻게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지금 왜 이게 질의 2년이나 걸리죠? 그 질의하신 내용하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에서 검사가 증인의 전체 풀네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기억하기로는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성이 앞에 그러니까 패밀리 네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하필이면 그 이야기를 했는데 해당 성이 희성이라서 그래서 당사자가 지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도 하고요. 진술서가 있고 의도적으로- 진술 조서가 있었는데 예. 본명으로 써준 진술서에 근거해서 증인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 내용을 다 해당된 포함해서 증인을 징계 사유라 이겁니다. 의도적으로 해당되는 제 증인에 질문의 핵심은 대해서 왜 이게 2년이나 노출하려고 하는 것이 걸리냐고요. 아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게 2년이나 걸릴 일이 아니란 이야기 제가 하는 징계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또 하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손준성 검사 있죠. 손준성 검사 지금 재판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같은 내용으로 공익신고 사건으로 접수가 돼서 감찰위원회에서 역시 판단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혐의 없음으로 결정난 거 맞습니까? 비위 없음으로 결정났습니다. 근데 같은 내용으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거잖아요. 근데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내부적으로 이건 혐의가 없다 이렇게 결론 내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왜 의원님, 이렇게 됐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저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판사이실 때 보셨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소시효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법령에 따라서 징계시효가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그러면 징계시효가 완성되는 단계에 있었기 징계위원회가 때문에 개최가 된 징계를- 이후에 징계시효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만약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징계시효를 도과하게 됩니다. 아니 그 법원에서도 해당 사법농단 사건대도 판사 징계시효가 문제가 됐을 때 똑같은 쟁점이 있었는데요. 재판이 나오기 전에 혐의 없음으로 끝내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다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 징계시효를 어떡합니까? 도과하면 징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검찰 내부에서는 혐의 없는 걸로 징계 끝내놓고 재판 결과는 그렇게 나오고 그럼 국민적 신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네, 되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서 기소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제가 타 기관에서 기소한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징계 여부 판단을 할 때 해당 기록을 충분히 검토해 봤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됐지만 공수처에서도 손준성 검사 기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고 공수처에 부설되어 있는 위원회인 공소심의위원회에서도 기소 여부에 대해서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소심의위원회에서도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불기소 권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기록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앞서서 지난 정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했던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도 감찰위원회에 내놓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찰위원들은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찰시효나 징계시효를 도과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현재까지 진행된 결과를 놓고 감찰위원회에 공고사항을 갖고 의결사항을 갖고 저희가 판단해서 감찰 결과를 결정을 한 겁니다.